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톡클래스 웹사이트에 연재 중인 칼럼이죠. 문송란 교수의 예술의 숨결. 이걸 바탕으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칼럼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양 화가 4명, 클림트, 뭉크, 샤갈, 그리고 프리다 칼로. 이들의 작품 세계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그림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감준을 보여주고 또 치유의 경험까지 주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이 화가들이 각자 참 다른 방식으로 기쁨, 슬픔, 사랑, 불안 같은 복잡한 감정들을 예술로 표현했잖아요. 네네. 단순히 그냥 아름답다 이걸 넘어서 그 작품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 깊은 곳이랑 연결되고 또 위안을 주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황금빛 하면 딱 떠오르는 화가죠. 클림프트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클림트. 대표작 키스 있잖아요. 그 눈부시게 화려한 금빛 속에 칼럼에서는 사랑하면서도 완전히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감정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미묘한 거리감 같은 거. 네. 그러면서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황금으로 감싸야 한다.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클림트가 특히 여성의 감정, 그 내면 풍경에 주목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림 속 여성들을 보면 사랑이나 죽음, 고독 같은 감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뭐랄까 조용하지만 단호한 그런 힘이 느껴지거든요. 아, 주체적인 모습이요? 네, 어쩌면 감정을 좀 외면하기 쉬운 현대의 우리에게 지금 당신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칼럼에서 그 다나의 황금빛 비를요, 단순 장식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는 정화의 상징으로 본 해석, 그게 참 와닿았어요. 아, 황금빛이 정화의 의미도 있군요. 네, 복잡한 감정조차도 이렇게 황금빛으로 감쌀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좀 스르륵 녹아내리는 느낌?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림트가 감정을 황금으로 감쌌다면 뭉크는 정반대 느낌이죠. 불안이라는 감정을 아주 그냥 강렬하게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뭉크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절규는 워낙 유명하지만 칼럼에서 그 해석이 재밌었어요. 그게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 절규 속 인물이 비명을 지른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상의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막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듣기 싫어서? 네.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랑 소음 속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뭉크는 개인적인 상실이나 고독, 병 같은 경험들을 그 특유의 뒤틀린 선, 또 불안정한 색채로 표현하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만들었죠. 초기에는 외면받았던 작품도 있다면서요? 네, 병든 아이 같은 작품이요. 하지만 지금은 상실의 아픔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돕는 그런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재조명받고 있거든요. 뭉크는 감정은 숨기지 말고 그려야 한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는 행위 자체가 치유가 된다는 거군요. 네, 미술 치료에서도 감정을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려보는 거, 그게 내면이랑 소통하고 불안을 밖으로 꺼내는 중요한 과정이 되거든요.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샤갈처럼 기억이나 사랑으로 그걸 좀 따뜻하게 감싸는 방식도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아, 샤갈. 정말 그렇죠. 그림이 막 논리적이진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는 현실을 보지 않았다. 오직 내 마음을 보았다. 이 말이 딱 샤갈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고향, 가족, 사랑 이런 게 원천이었죠. 샤갈은 2차 세계대전 같은 아주 힘든 시대를 겪으면서도 그림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누구인지 그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기억,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 같은 거요. 상실을 사랑으로 덮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상실을 사랑으로 덮고 불안을 색으로 감싸는 것. 그게 샤갈식 예술 치유인 거죠. 붉은색은 사랑, 파랑은 평화. 이런 식으로 색깔이 감정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 생일이라는 작품 보면 연인이 중력을 거스르듯 막 떠오르잖아요.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게 진심이 어떻게 사람을 현실 위로 날아오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딱딱한 현실 위에 감정의 색을 칠해서 마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느낌이랄까요? 당신이 그리워하는 누군가, 잃어버린 어딘가가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따뜻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프리다 칼로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화려한 외양과는 다르게 삶의 고통, 육체의 상처를 붓으로 정말 용감하게 마주했죠. 네, 프리다 칼로.
대단한 작가죠. 사고 후에 병상에서 거울 속 자신을 그리면서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그린다. 나 자신. 이렇게 말했다는 게 참 강렬해요. 맞아요. 칼로에게 그림은 고통을 그냥 예쁘게 포장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부서진 기둥 같은 작품 보면 정말 그렇죠. 네, 그건 단순한 자화상이 아니라 정말 존재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낸 고백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는 행위 자체입니다. 상처 입은 사슴처럼 자기 상처를 하나하나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그 감정을 붙잡고 또 안아주는 거죠. 스스로 심리적인 피난처를 만든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치유를 찾은 거네요. 네, 그녀의 예술은 어쩌면 지금 불안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당신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 감정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건 그려져야 할 너의 이야기일 뿐이야.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마음 여기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요. 와, 4명의 화가 정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 불안, 기억, 고통 같은 깊은 감정들을 예술로 풀어냈네요. 클림트가 말했듯이 진정한 예술은 감정에서 태어나고 감정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새삼 와닿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과도하게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더 외롭고 감정을 억누르기 쉬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예술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죠. 네,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당신이 직접 무언가를 그려보는 행위 자체가 자기 감정을 발견하고 보듬어주면서 마음을 좀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조용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색깔인가요? 혹시 좀 외면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그 색깔을 가만히 들여다볼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